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요 며칠 이재명이 거짓말 시리즈로 계속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이 자신의 9번 8이 좀 굽어 있죠. 9번 8로 지금까지 국민들을 우롱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선거 때 또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온갖 검은 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국민들 덕분에 검은 돈 유혹을 받지 않고 정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김혜경은 자신들 부부는 깨끗한 정치를 신념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자기는 정치 보복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계속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형수에게 쌍욕을 한 것은 보복이 아니고 그러면 칭찬이었습니까? 또 친형을 정신병으로 보낼 때는 친형이 정말로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랬던가요? 이재명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시장이 비판을 드려야지 비판을 한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냐? 너 인권 변호사 맞냐? 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한다고 친형까지 보복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또 연인이었던 김부선 씨에게는 자기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만 번긋거리면 교도소에 쳐넣어버리겠다, 이렇게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지난 총선 때는 비명계를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하나하나 골라내서 비명행사시켰죠. 이 정도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자기 입으로 공언한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하는 정치보복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두렵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내란 청산을 머릿속으로 곱씹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 청산과 함께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8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도 이슈가 됐고, 거짓말 때문에 어차피 이번 대선 때도 또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패친 가운데 폴리컴 박동원 대표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의 8과 관련한 사진과 글들을 올려놓았기에 좀 참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서전을 통해서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관절이 으스러지고 깨지면서 팔에 변형이 왔다. 사고 몇 년 뒤 징병검사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군의관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이 새끼 개판이구만. 그렇게 내 팔은 손목 관절과 함께 개판으로 굽어버리고 말았다. 한쪽 관절이 아예 없어서 근육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니 아파서 팔 운동을 하기도 힘들다. 팔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한다. 한쪽 손목뼈가 없으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하는 사람이 골프는 어떻게 치고 떡면은 어떻게 내려치고 오한마는 어떻게 휘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사의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팔 때문에 뭘 못하거나 팔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을 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서전에도 적어놓고 선거 광고에도 활용하고 강연 중에도 언급한 이재명의 프레스기에 눌린 팔은 이재명의 거짓말의 결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과거 선거 광고에 이재명의 9번 8이라는 제목과 함께 팔 사진을 올려놓고는 이재명은 군대를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팔을 눌려서 장애 판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9번 8을 가지고 연인한테는 동정을 샀고 군대도 가지 않았고 정치를 하면서는 빈곤 스토리, 장경태 표현을 하자면 빈곤 포르노죠. 빈곤 포르노를 찍어낸 화수분 같은 스토리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리텔링이죠. 이재명은 어쩌다가 9번 8을 하나를 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가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써먹어 왔던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는 이재명과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임마 어릴 때 이기주의라면서 딴짓했지. 넌 새끼야, 넌 능마들과 다니다가 팔 부러졌다는데 넌 뭐 했냐? 팔 언제 부러졌냐? 라고 말합니다. 뭐 하다가 부러졌는지는 몰라도 일단 프레스기에 눌린 사고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김부선 씨는 나에게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접근할 때 옥수동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보여준 팔, 그때는 많이 짠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성팔이는 성공을 했던 것이죠. 김부선 씨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설명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라면서 이재명이는 감성팔이가 먹힌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터득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어디에선가 보니까 이재명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재명의 그런 사고를 본 적이 없다. 또 이재명은 프레스 파트가 아니라
도금 파트였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킬러, 이재명 박사를 자임하고 있는 유튜버 백브리핑 백광현 씨는 이재명과 소송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증거를 수집해 두었고 법정에 제출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재명이 나를 악마화할 때 내가 그의 장애를 비하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실제로 장애 판정을 받은 진짜 장애인은 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9번팔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거짓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 권력욕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본능이 작용해서 둘러댄 것입니다.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 대장동 사건 전체에 얽혀들 것 같으니까 고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9번팔과 관련한 거짓말은 일종의 기획입니다.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계속 써먹어왔던 것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8년 탄핵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레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위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의 9번팔이 프레스기 사고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증언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재명의 주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했거나 헛웃음을 지었을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종종 만나는 프레스 손상은 대부분이 절단을 해야 하거나 복합 분쇄골절로 피부에도 엄청난 흉터가 남아있게 되고 첫눈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프레스기에 눌렸다는 사고 주장은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사진이 주관절 분류합의 일종인 내반주 사진인데 이재명의 팔과 거의 유사합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내반주는 성장기에 팔의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 수준이 높아서 잘 보기 어렵지만 과거 7, 80년대만 해도 흔한 질환이었고 그래서 병력법 신체검사 기준에도 주관절 변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특히 사진에 지금 외관상으로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팔은 군면제에 해당하는 주관절 변형이 40도 이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 외관상의 사진 한 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지만 X선 촬영 한 장만 있으면 어떤 의사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이재명을 다시 엑스레이 X선 촬영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반드시 이재명의 팔 문제를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자기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